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6대 원리. 성공의 6대 원리. 네, 보셨죠? 이제 NLP 성공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NLP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NLP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공의 6대 원리, 뭐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의 6가지 기둥, 성공의 6개 기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레포, 다른 말로 이제 라포, 이게 라포라고도 발음하고 또 레포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이 레포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레포가 어떤 뜻인지 일단은 좀 뜻을 이야기해 보면은, 레포는 잘 통하는 상태, 믿음, 신뢰의 관계, 뭐 협봉, 즉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협응의 관계,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또 비슷한 용어가 있다면 이제 공감대 형성, 이런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잘 통하는 거니까. 근데 이 레포에는 두 가지 레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레포, 두 번째는 타인과의 레포. 일반적으로 레포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타인과의 레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인과 레포가 잘 형성되면 상담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되고, 어쨌든 사람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자신과의 레포가 있고 타인과의 레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자신과의 레포를 좀 보겠습니다. 나 자신과 잘 통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자신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나답게 나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이 자아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단계.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과 잘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 자신과 잘 통하지?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믿음, 신뢰의 관계가 되고 잘 통하는 관계가 될까? 자, 그렇게 이제 따져본다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번, 신체와의 레포, 신체. 내 몸과 잘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몸에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내 몸과 잘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과의 레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몸과 잘 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통할 수 있을까? 이른바 내 몸이 전하는 그 신체 신호, 내 몸이 전하는 신체 신호를 잘 포착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몸은 순간순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어떤 통증을 통해서도 신호를 보내고요. 뭐 기침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뭐 피부가 건조하고, 뭐 머리 탈모가 생기고, 또는 뭐 어떤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다 신체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변이 잘 안 논다든지, 변비에 걸렸다든지, 어떤 설사가 논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다 신호입니다. 뭐 또는 뭐 똥배가 논다, 뱃살이 계속 논다, 뱃살이 찐다, 이것도 신호죠. 그죠? 뱃살이 논다, 배가 논다, 뭐 호흡이 곤란하다,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전부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신호에 맞게 우리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하고,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화장이 잘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소화기관 피부는 한 묶음이니까.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는 신호잖아요. 이게 피부가 안 좋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자, 눈이 침침하다. 뭐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이미 뭐 책을 보는 것도 좀 힘들죠.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좋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눈이 침침하고 어쨌든 이 눈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간이 지금 이런 이제 해독 기능이 약하다. 해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간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무의식은 선의적이다라는 전제 조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무의식은 신체 정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때 이제 어떤 몸살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몸살은 한 3일 정도는 과로를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몸살 뭐 이렇게 이제 신체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 병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맞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음식 조절을 하거나 또는 휴식을 하거나 그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 병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신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몸과 좀 잘 친해져야 됩니다. 내 몸과 잘 친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과의 래퍼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잘 통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순간순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신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감정, 이 5만 가지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좋은 감정도 신호를 보내고요. 나쁜 감정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거에 뭐 1등감을 느꼈던 좀 부족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좀 스스로를 겸손하게 바라봐라 이런 의미죠.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자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열등감이 느껴질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나를 가꾸어라 뭐 이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는 활기찬 활동을 하고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죠? 밖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자, 외롭다는 것은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와 소통해라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렵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을 하거나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 이른바 목표 점검을 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갖고 원하는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압감,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뭐 그런 것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일 처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좌절감, 실패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되지 않지만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 말고 다른 목표를 세워서 즉각 행동으로 실천해라. 뭐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불편하다라는 건 뭘까요?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고 제대로 되는 쪽으로 일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자, 마음도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호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자,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래퍼입니다. 영적인 래퍼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누군가와 어떤 시스템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연대감을 느껴라 라는 신호거든요. 자,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누군가와 또는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느냐 라는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래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영적 내파 하면은 뭐 어떤 절대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 세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연대감. 쉽게 이제 영적인 래퍼를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가족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실제 가족 안에 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 속에 나의 부모님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자, 그럼 보세요. 실제 나의 가족 안에 나의 아들, 딸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나의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해주고 싶죠.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이나 나의 부모님과 같은 그 대상에도 잘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또 크게는 어떤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죠. 자, 실제 이제 우리 이상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르신들이 나의 가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세요. 예.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애착이 많이 가고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연대감을 갖고 있잖아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이전에는 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아이들하고 또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아마 많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쿠키집을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쿠키와 관련된 어떤 반죽이네. 뭐 그런 쪽에 또 관련된 분들에게 또 많은 애착을 가졌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 연대감이에요. 우리 오경수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분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지금은 또 이제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 이게 다 이제 우리와 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두 분 이사님처럼 영적인 성장이나 의식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우리 또 치유,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 자 치유 전문가, NLP 체면 치료 전문가, 뭐 이런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관심이 많죠. 이게 다 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라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나의 가족 같은 사람은 누구지?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사람은 누구지? 나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누구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미추구 심리학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자, 의미추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욕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할 때는 욕구 중심의 뭐뭐를 많이 가지고, 뭐뭐를 많이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자,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잘 실현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를 많이 이루고 뭔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의미를 잘 추구할 때, 자,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더 행복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무엇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또는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돈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마치 이제 태양을 향해 달려가면은 그림자는 따라올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면은 태양은 멀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될 때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돈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래퍼를 좀 봤어요. 자, 신체와의 래퍼, 마음과의 래퍼, 영적인 래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래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나다운 삶.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나다운 삶을 살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남들과 비교 경쟁을 할 이유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할 이유도 없겠죠. 이 나다운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나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개나리나 진달래는 봄에 피는 거잖아요. 자, 국화꽃이나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거예요. 피어날 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이제 한 송이 꽃처럼 자기만의 피어날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20대, 30대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에 잘 되는 사람도 있죠. 자, 늦게 잘 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늦게 성공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개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 아주 크게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체인점을 만든 사람은 그 샌더스 대령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65세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을 성공을 시켰죠. 뭐 그런 분처럼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그 시기가 언제냐면 50대 이후죠. 이분도 50대 이전에는 항상 실패적인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50대에 단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는 계속 실패 인생이었어요. 링컨도 그렇지 뭐. 우리 그뭐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계속 실패 인생이었죠. 국회의원 계속 떨어지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크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50대 중반 이후에서 거의 크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직 나의 승리 이전에 끝이란 없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어날 꽃은 아직 시기가 안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답다라는 거는 이렇게 또 삶의 예술 작가가 돼야 돼요. 삶의 예술 작가.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도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많은 분들은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모조품, 기성품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죠. 누군가와 비슷한 삶을 살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와 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예술 작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예술 작품이라면은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삶의 예술 작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고, 내 마음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고, 내 영혼과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면은 나 자신과 래퍼가 잘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뭐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는 거거든. 자, 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타인과의 래퍼도 잘 형성이 될 수 있으세요.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뭐 어제 제가 마음의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상응의 법칙에 있어서 외부적 인간관계 좋으려면은 내부적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래퍼라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나 자신과 래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래퍼가 잘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잘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잘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타인과의 래퍼인데, 타인과의 래퍼는 이제 상담이나 뭐 치료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뭐 비즈니스 차원의 영업을 하거나 이때 다 뭐 래퍼 잘 형성이 돼야 되죠. 강의를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강의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막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중과 친해져야 되겠죠. 청중들은 강의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오프닝을 해야 되고 이른바 강의 스팟을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도 래퍼가 중요하고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담할 때도 처음에는 내담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담자하고 맞춰야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막 이끌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저항이나 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이야기 잘 들으면서 고객과 또 친해져야 되고 이렇게 자 모든 관계에서는 래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래퍼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자세한 것은 뭐 뒤에 또 래퍼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원리를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래퍼는 이제 6단계로 가는 거죠. 6단계. 항상 인간관계 6단계예요. 첫 번째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을 때에 상대방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사람 만날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첫 만남에서 이야기할 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 원리를 잘 실천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평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관심과 사랑,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빛에서도 아마 그게 표시가 나고 얼굴 표정에서도 표시가 날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심리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심리 탐지기. 이 심리 탐지기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지하는 심리적인 안테나와 같은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감지를 하는 그 안테나와 같은 게 바로 이제 심리 탐지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심리 탐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1단계는 바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죠. 그럼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안테나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냐면은 관찰을 하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이해를 한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관찰하게 돼요. 자, 우리 두 분 이사님은 이제 아기를 키웠던 엄마의 그런 과거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아기한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관찰하게 되죠. 아기가 울 때 왜 울지? 애가 지금 젖을 달라고 오나? 재워 달라고 오나? 기저귀 갈아 달라고 오나? 자,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아마 알 겁니다. 즉 관찰을 하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래퍼를 가장 잘 형성하는 사람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고 봐야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그 뭐 학벌이 국민학교 나왔건 중학교 나왔건 고등학교 나왔건 관계없이 그 아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래퍼를 잘 형성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서 자 관찰하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추기가 됩니다. 맞추기. 이른바 페이싱. 자, 우리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달래주는 것처럼 또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그 욕구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맞춰서 대화를 하거나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추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맞추기, 페이싱. 충분히 맞춰주면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충분히 맞춰주면은 편안한 상태가 돼요. 편안한 상태. 이른바 마음이 열리는 상태가 돼. 충분히 맞춰주면 이른바 편안한 상태, 이른바 래포 형성이 된다. 맞추기다 하면 바로 래포 형성이 가능하다 말이죠. 이해됐죠? 충분히 맞추니까 래포 형성이 되더라. 자, 래포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열리고 믿음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희봉의 관계, 협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래포 형성이 되었을 때의 5단계가 뭐냐면은 이끌기, 이른바 유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 따라오게 되죠. 이끌기. 5단계가 바로 이끌기입니다.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청중이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청중들을 이끄는 겁니다. 뭐 율동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자, 이 이끌기가 되면 마지막에 6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1단계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 2단계는 관찰과 이해, 3단계는 맞추기, 4단계는 래포, 5단계 이끌기, 6단계는 원하는 결과. 이 6단계를 이해를 하면은 어떤 인간관계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사람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빠르게 믿음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1번만 하더라도 1번만 잘 하더라도 1번만 이게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만큼 1번이 중요하다는 거죠. 래퍼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목표. 자, 두 번째 성공의 기둥은 뭐냐면 목표, 이른바 아웃컴, 원하는 결과. 다른 말로 원하는 결과. 자, NLP에서는 고울보다는 아웃컴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고울은 목표란 뜻이고 아웃컴은 원하는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원하는 결과, 원하는 성과. 자, 우리가 성공을 이루려면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두 분 이사님도 지금 NLP를 훈련하면서 이 NLP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뭔지, 원하는 결과가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NLP를 왜 배우고 있지? 왜 훈련하고 있지? 왜 NLP를 공부하고 있지? 내가 NLP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상담사가 된다, 뭐 치료사가 된다,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 자, 뭐든지 간에 그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오감 차원의 오감이라는 건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오감 차원의 그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았을 때에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현실처럼, 마치 현실처럼. 어제 제가 그 진동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죠. 의식 차원의 에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끌어당김의 힘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 차원의 에너지 파동, 이른바 마음의 주파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트랜스, 이른바 체면 상태에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체면을 빨리 좀 제대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기 스스로 체면에 들어간 상태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소리, 주변 사람의 어떤 박수 소리나 칭찬의 소리나
감사의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강한 느낌을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감 차원의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하는 결과를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자기 암시. 나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서 어떤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NLP 체면 치료와 동기부여 강의를 통하여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자기 학업문을 체면 상태에서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거나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마음속에 되뇌이거나 또는 그런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계속 듣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면 종이에 계속 그 목표를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똑같은 목표를 종이에 하루에 100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00번. 똑같은 목표를 100번씩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목표가 우리 무의식에 각인되겠죠. 각인.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똑같은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는 것, 또는 100번씩 입으로 엎조리는 것, 또는 100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암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가장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자, 입으로 엎조리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목표,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 부분은 제가 아주 계속 앞으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목표가 무의식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원하는 결과를 잘 아는 것, 구체화시키고 우리 무의식에 이런 프로그래밍 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의 주파수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파동이 만들어져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성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있잖아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 잘 없죠? 우리 이상영 이사님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거는 흔치가 않아서, 흔치가 않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일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나를 돕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프로그래밍을 시켜 놓으면은, 자, 이 원하는 결과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목표에 대한 강한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